중년층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동산 사기 패턴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금요일 오후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은행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3억 원을 인출하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땅을 사야 한다고.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고. 은행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돈입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돈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러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중년층이 표적이 되는가? 부동산 사기꾼들은 왜 중년층을 노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저축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끝나 여유 자금이 생긴 시기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투자처를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중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투자 수익을 원하는 마음,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경기도에 한 50대 후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을 합치면 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마침 지인이 소개해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두면 2년 후 3배는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샀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3억 원 전부를 그 땅에 투자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개발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개발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서류로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허위 개발 정보 사기. 가장 흔한 수법이 허위 개발 정보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개발 정보를 만듭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거나 대기업 투자라고 하거나 지자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처럼 꾸밉니다. 가짜 서류를 만듭니다. 정부 문서를 흉내낸 계획서, 가짜 신문 기사, 조작된 온라인 뉴스까지 동원합니다. 심지어 가짜 공무원이나 가짜 건설사 직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천에 한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그 돈은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담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끈질겼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친절했고 정중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신도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3년 후 최소 2배는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수익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모두 큰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했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선착순이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계약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고 등기 서류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확인해 보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억 원 전부를 잃었습니다. 저가 매물 미끼 사기. 두 번째로 흔한 수법은 저가 매물을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시세보다 훨씬 싼 매물 정보를 흘립니다. 급매라고 합니다. 주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싸게 판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혹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그렇게 싼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습니다. 부산에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했습니다.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시세 6억 원대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개업자가 연락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싼 가격이었습니다. 부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사업 실패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해서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서둘렀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실제 아파트였습니다. 열쇠도 있었고 집안도 보여졌습니다.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약금을 빨리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상담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잔금을 치르려고 연락했습니다. 중개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팔 계획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가짜였고 보여준 서류도 위조였습니다. 선분양 사기의 덫. 세 번째 수법은 선분양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개발 사업을 한다고 홍보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건설한다거나 리조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분양권을 받거나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계약서도 그럴듯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있고 조감도도 있고 허가 서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제조업에 종사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살 계획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마침 지인이 소개해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향 근처에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유명 건설사가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투자하면 완공 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30% 싼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년층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전문적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감도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허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발표자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후기도 들었습니다. 모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결정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고 투자금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완공은 2년 후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늦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사는커녕 터도 닦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건설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정부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투자자가 수십억 원을 잃었습니다. 등기서류 위조 사기. 네 번째 수법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의 주인은 아닙니다. 가짜 등기서류를 만들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 서류를 보고 안심합니다. 요즘은 위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만 바꿉니다. 도장도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서울에 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과 저축을 합치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